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소개받은 문현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제 아메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재미없게 써놨죠, 리더님들. 네, 아까 소개했듯이 네, 박사라고 하는데 네. 가끔 재미없을 수 있는데 최대한 재밌게 이야기할 거고, 네, 제가 아메이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리더님들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 무언가 아메이의 변화와 성장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남을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올해 저는 79년생이고요. 45, 네, 6 이렇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이런 중간인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갔을 때는 앞에 79년이잖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선배들이 저까지만 이렇게 껴줬어요. 이렇게 80년대생들이랑 놀지 말고 이렇게 놀아.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니까 저만 25년째 떡볶이를 사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있어도 선배들이 야, 오늘 떡볶이 먹자 그러면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현우야 네가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제가 떡볶이 사러 얼마 전까지 다녔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선배들이 카드도 줬는데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직장생활 했습니다. 2딸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큰애는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자 셋이랑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네. 여자 셋이랑 사는 게 행복했던 적도 있지만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큰애가 끝나가니까 둘째가 시작되고 둘째가 끝나갈 때쯤이면 와이프가 무언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 이루면서 살고 있고 저희 가정에 들어왔던 아메이, 제가 했던 아메이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대학교에서 공학 전공을 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랑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로봇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뭐 태양광 재미 되게 없으시죠, 여러분? 네. 풍력, 막 이렇게 바람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공부했는데요. 저도 내내 재미없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처음 근무했던 이 대림대학교에서 처음에 조교로 일을 하게 됐고, 그냥 쭉 24년 직장 생활하고 올 8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근무하는 중간에 이 옆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와이프를 통해서 아메이를 전달을 받았고 그 중간부터 아메이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좀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여름에 6월 달에부터 이제 8월 달까지는 월급을 받은 달이고요. 6월 달까지는 출근했던 달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은 놀면서 월급 받으면서 가장 직장생활 24년 중 가장 행복한 3개월을 보내고 지금 이제 아메이 사업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조금 드리면 항상 이 베럴 라이프라고 하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집이 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22살부터 돈을 벌어야만은 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쓰는 것 자체가 조금은 미안하게 느껴지는 집안 상황이었고 성인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벌었어야겠다라고 해서 22살 겨울 때 첫 취업을 했습니다. 첫 취업을 했던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곳에서 그냥 조교로서 일을 하게 됐고요. 우연치 않게 일했던 조교에서 혼이 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게임하는 건 혼이 나요. 교수님들한테. 직장에서 영화 보면 잔소리를 해요. 근데 책 읽는 거 가지고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누가 정말 잘 살지? 라고 봤을 때 개학 교수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4년 이하의 대학교, 좋은 대학 교수는 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출신이 전문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모교에서 대학 교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24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해서 34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좀씩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뒤에 보면 더 재밌어져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점점 검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무엇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침 8시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5시까지는 공부하는 학교에 있었고요. 일하는 학교에 있었고 6시에 공부하는 학교에 출근을 해서 저녁 새벽 2시까지 매일 있었습니다. 공학도기 때문에 과제를 받아서 하는 연구실에 출근을 했었고 남들은 낮에 출근하는데 전 저녁에 출근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학위까지는 내 뜻이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됐는데 대학 교수가 뭔가 이상한 유리벽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딱 끝났을 때의 제 모습입니다. 귀여워졌죠, 여러분? 네. 점점 눈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얼굴은 점점 늘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10년을 딱 받고 나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 대학들을 됐던 거는 저는 이제 수원에 살고 있었고 직장은 안양이었는데 뭐 대구에 있는 대학교 아니면 저기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학교들에서는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가겠어요. 첫 번째 못 갔던 이유는 가족이랑 떨어지는 거였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받는 월급보다 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꿈꿨던 대학 교수는 지금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걸 꿈꿨는데 되고 났더니 경제적인 이유와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저희 집에 굉장히 힘든 변수가 하나 찾아왔었습니다. 집안에 큰 사기를 맞았었고 경제적인 위기가 막 찾아왔을 때쯤 와이프한테 제가 그전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야, 넌 대학교 사모님이 될 거야. 대학교 사모님이 될 거니까 애만 키우고 있어. 내가 할게.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 한 2, 3년 지나고 났더니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때 저를 처음 만났거든요. 제가 헬스 처음 만났을 때 스폰서님 다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곧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때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는 병이 찾아왔고 굉장히 아팠을 때입니다. 보면 분명히 취업을 할 때는 얼굴이 좋았는데 저 끝에 있는 얼굴은 굉장히 아파 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아파 보였는데 저 때 무엇이었냐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언가 추가 소득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10년 가까이 와이프를 집에다가 묶어놓고 그렇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27살에 이르게 결혼했습니다. 28살에 첫째 딸 낳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둘째 딸 낳고 집에 계속 묶어놓고 나만 보고 살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이때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게 이제 나가서 너도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바보 똥개 같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심한 요구 못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이 바보 똥개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스스로 들었던 생각이에요. 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막 들 때쯤 와이프한테 네가 나가서 무언가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부를 해볼래? 내가 학교에서 일하니까 너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건 공짜야. 유아교육을 다시 배워서 내가 대학교 교직원이니까 돈을 많이 땡겨올 수 있어. 유치원 하나 차리자. 아니면 너 빵 배워갖고 빵집을 하나 차릴래?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더니 와이프가 싫어했었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좋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싫어했었습니다. 싫어할 때 와이프가 가져온 게 바로 아메이란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엄청 반대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뭐였냐면 누군가한테 부담 주고 피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 갖고 있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뭐였냐면 다단계 피라미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와이프한테 싫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야, 대학 교수 사모님이 될 사람이 다단계가 웬 말이냐.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됐나요? 안 됐어요. 그냥 먼 가정을 놓고 그냥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저와 뭐 오랜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막 듣고 따라가서 무언가를 사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알아봤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와이프가 어느 날 저녁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시간을 가지고 알아봤어. 근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소리만 지르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반대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날 좀 쪽팔렸어요. 솔직히 조금 쪽팔렸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화만 냈던 사람이 그래 알아보자라고 해서 사업 설명하는 자리에 왔었습니다. 사업 설명하는 자리에 여러분 아까 그 전 장표에 이렇게 삐쩍 말라갖고 시꺼먼 애가요. 처음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디 앉히시나요? 여기쯤 앉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쯤 앉아서 또 배운 놈이라고 그 잘난 무언가가 있어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뒤로 이렇게 기대 앉아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강의해 주셨던 분이 굉장히 위트가 있으셨던 분이었었습니다.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막 사업 중간에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직도 전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자리를 고쳐서 다시 앉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더 좀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남았던 겁니다. 20년 에메랄드. 아메이를 집중해서 반대할 생각을 하고 꼼꼼히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침에 나갔다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집에 생필품 못 쓰는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치약 있는 거 썼고요. 샴푸 있는 거 썼고 주는 거 먹고 나갔어요. 근데 사업 거기서 막 듣는데 우리 집 치약이 아메이 거였구나. 우리 집 샴푸가 아메이 거였네. 우리 집 물은 이것도 아메이 정수기였구나. 그런 걸 그 자리에서 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낳고 플랜을 딱 들으니까요. 저기에 나왔던 소득이 반복될 수 있겠네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3년에서 5년 하면 에머럴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월 500에서 800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3년에서 5년이 아니고요.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는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요. 5분 만에 들어와요. 왜?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말을 시켜. 남들이랑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에머럴드인지 아세요, 여러분? 와이프가 친구가 딱 셋이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만났는데 저한테 보여준 친구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그 3명이랑 뭔가를 하면 20년 동안 하면 에머럴드가 되겠구나. 그럼 내가 받는 연금 플러스 와이프가 만들어 놓은 아메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와이프한테 뭔 얘기했냐면요. 네가 열심히 해. 나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막 짜증나시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도 깨끗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주말엔 나랑 놀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와이프한테 아메이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아메이가 아메인 줄 알고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에서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런 짓도 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와이프도 갔겠죠 여기를. 그렇죠? 그럼 제가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런 말 했어요. 다음 주에는 나도 주말에 나가서 일할 거야. 여러분 너무 치졸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막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와이프. 와이프한테 하고 그리고 말은 뭐예요? 너 아메이 열심히 해. 주말 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놀러 가자. 계속 얘기하고 야 아메이 쉬지도 않니?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럼 나도 안 쉴 거야. 일부러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메이를 돕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도왔는지. 이게 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시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15년 9월 25일 저희 와이프가 2016 회계년도에 첫 번째 SPQ를 갈 때입니다. 와이프한테 제가 이런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에 힘겨워하는 이에게 맹자. 이런 거를 제가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클라우드 보고 알았어요. 보냈는지도 몰랐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힘겨워하는 이에게. 이게 뭐예요? 뼈를 깎는 고난을 주는 게 새롭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지는 집에 안 들어와요. 맨날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고 뻥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더 재밌는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으로는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달이죠. 도전을 하기 전달 8월 1일입니다.
와이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음 달부터 큐를 가야 되는데, 천만을 가야 되는데 8월 달에 열심히 도착할 때 전 뭐예요? 애들 데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회인 야구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골프 치러 갔었더라고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러면서 뭐예요? 와이프한테는 열심히 비즈니스에 맹자 이런 걸 이렇게 보내고 살았던 게 제가 저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참 고맙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저희 와이프가 성취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던 자리입니다. 2015년 9월 5일이고요. 이 자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이호연, 김혜련 리더님께서 뉴핀을 성취하셨던 곳입니다. 와이프가 운전만 해달라고 그래갖고 갔습니다. 일산 킨텍스였고요. 제가 갔을 때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이었냐면요, 이 자리에서 운전만 해주러 갔으니까 안 들어갔겠죠, 여러분. 근데 와이프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있다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팔찌는 하나 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수화로 앞에서 하는 스피치를 통역해서 하는 그런 곳을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아메이를 한다고? 저는 그냥 저희 와이프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꽉 차 있었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분들이 아메이를 만나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제가 아메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호기심이 들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맹자라는 것도 와이프한테 그 끝날 때쯤에서 보냈나 봐요. 그때 와이프 되게 힘들었겠죠. 9월 25일 뭐예요, 여러분? 마감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첫 SP가 차고 넘쳤을까요?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던 그 아메이가 저한테 굉장히 호기심이 들었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메이가 변한 게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변화해서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 왔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10월 1일자 SP를 성취를 해서 왔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현호 씨, 윤영 리더 비즈니스 하는데 애 보고 고생했잖아. 올라가서 그냥 열심히 돕겠습니다. 스피치라도 해. 왠지 좋더라고요. 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외치니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도왔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 하고, 미팅 참석하라 그러면 좀 참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사업 설명 들으러 와. 듣기 싫은데 한번 가고, 그리고 이런 짓. 전화가 오네? 하고 중간에 전화 받아서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참석했던 것 같아요. GP를 와이프가 또 성취를 했습니다. 그때 무대가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망언일 수 있지만, 하고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아까 네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조금씩 저한테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잘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중간 때 어느 때쯤 얘기했거든요. 막 반대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메이에서 버는 돈은 1원도 손 안 댈 거니까 네 다 가져라. 네, 아직도 와이프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네, PT 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는 표시를 들었냐면요, 와이프가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를 찾았다고. 제가 옆에서 감동을 받고 무대에서 울었습니다. 그 영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이프가 여기서 본인을 찾았다는 얘기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울고, 와이프의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으로 조금씩 변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플래티늄 세미나에 와이프가 플래티늄 세미나에 가자고 이야기했고, 제가 불쌍했던 과거, 약간 불편했던 과거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을 안 사주면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난 자켓이 없다. 옷을 안 사주면 안 가겠다. 와이프가 플래티늄 보너스를 받아서 저 자켓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늄 세미나에 즐겁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던 곳에서, 이곳에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들었던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홈미팅에도 갔었고, 제품도 사용하면서 썼었고, 사업 설명도 들었었고, 이런 넬리라는 곳에 와서 정보들이 아메이에서 이야기하는 큰 보상에서, 다른 공간에서 들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느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로 좀 응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 우리 스폰서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전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가족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15년의 직장에서 제가 승진했다고, 제가 뭘 잘했다고 저희 와이프를 불러다 밥 한 끼 사준 적 없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열심히 했다고 나까지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좀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무언가 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사업가로서의 대우였습니다. 여러분 디스크 검사 하시죠? DISC. 직장에서 저도 디스크 검사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디스크 검사가 뭔지 얘기 안 해줘요. 너는 S타입이니까 상담 쪽으로 가고, 너는 C타입이니까 재무 쪽으로 가. 넌 I타입이니까 학생 모집하는 쪽으로 가. 막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였냐면, 야, D타입이 제일 좋은 건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디스크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DISC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게 차이가 있구나. 내가 직장인으로 한다 그러면 평생 평가만 받고 살 텐데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은 뭐였냐면 올바른 사업 정보입니다. 올바른 사업 정보라는 건 뭐냐면요. 본사에서 나와서 아메이 사업 윤리 강령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브리핑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완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은 내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하지 말란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뭘 느꼈냐면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 다 좋다고 느끼시나요? 저 거기서 딱 깨어졌습니다. 대학 교수들 평소에 보면 여러분들 다 여기 대학 교수님 또 계신 거 아닌가 몰라요. 대학 교수들 다 좋아 보이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처음 직장으로 일했을 때 교수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에 나가서 막걸리 가득 먹고요. 네, 양치하고 수업 들어갑니다. 밤에 술 먹고 택시기사 폭행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교수가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교수님들,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교수님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똑같은 것 안에도 뭐예요? 올바르지 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이해됐습니다.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날 저녁에 나는 반드시 저기 A60이라고 써있는 라스베가스에 간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와이프랑 간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나랑 같이 하자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온 와이프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네, 2018년도 9월 1일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A60 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해 열심히 3년 만에 갔던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해 성장, 매해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서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약간의 정리를 위해서 제가 공학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AI 갖고 조금 가끔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메이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메이 사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여기 다 아메이 성공 궁금하셔갖고 오셨잖아요. 저한테도 아메이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성공을 쳐보고 나서요. 엄청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메이는 공개된 비즈니스입니다. 사업 성공하는 방법도요. 다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목표 있으십니까? 여기 AI가 갑자기 스폰서 같죠, 여러분? 네. 목표 설정하고 지속적인 뭐예요? 미팅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고객 중심에서 접근하고 네, 팀 비즈니스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일관성 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뭐예요? 마케팅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제품의 지식의 전문성, 시간 관리 잘해야 되고 네, 윤리적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치 마실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메이는 공개되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스폰서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방법들, AI가 다 알려주고 공개되어진 방법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차이점들이 있겠죠.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성공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가치의 연결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삶에서의 가치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 가치라는 것과 가격이라는 것들의 차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딸이 처음으로 썼던 글씨가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적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를 가져다가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하지만 저한테는 뭐예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메이에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아메이의 가치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5년 전, 그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누가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 가치가 아메이의 가치와 연결되는 순간, 그것이 누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연결되는 순간이 있어야지만 아메이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의 가치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 세 여자입니다. 집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살다가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큰 사기가 있었고 Y를 봐주시던 장모님은 편찮아지셨고 저의 벌이는 한계가 있고 와이프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당장에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간강이 조금 더 뛰어서 한 달에 150, 200 더 버는 걸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이 사업과의 강한 연결점이 생겼습니다. 와이프가 열심히 해놨던 플래티늄이라는 그 비즈니스 크기를 가지고 끝났던 게 아니고요,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안에서 집중을 하면 그 고민이 내 인생에서 평생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강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그 강한 연결을 만들고 나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여러분이 가족이 있으실지,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실지, 어떤 것이 있을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아메이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해 보시고 하신다고 하면 그 언젠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 아니면 어떠한 밤에 우리가 얘기하는 문득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 강하게 연결되는 그 시점이 있을 거고, 그 연결되는 시점을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메이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메이의 성공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는 분들은 나오는 행동이 다릅니다.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리딩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원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숨겨진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 크리스마스 트리는 계속 여기 있었을까요? 이 무대를 준비하는 누군가가 상상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는 오늘 이 랠리의 무대를 상상하셨을 거고, 이런 무대에 어떠한 분위기에서 크리스마스 랠리니까 빨간색을 하나씩 입고 오세요 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상상을 했고,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상한 대로 현실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메이 성공도 동일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아까 그 가치 연결이 되고 나면요, 아메이 성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믿어집니다. 근데 그 믿어지고 났을 때요, 여러분, 그 믿어짐이 그냥 believe가 아니고 belief라고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신념입니다. 믿음을 넘어서 신념에까지 관계까지 가야 됩니다. 신념은 무엇이냐면요, 종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믿는 우리가 선구자분들한테 너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니? 너 죽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여러분.
아메이의 성공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신념이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안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대전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某某某 공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3차례 공고가 나가는데 사람이 안 뽑혔어. 그래서 추천으로 사람을 2주 뒤까지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널 추천하려고 이야기한다. 논문 정리한 거랑 가지고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아메이로 성공한다고 제가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테스트를 합니다. 아메이를 성공하려고 이야기하면 테스트를 반드시 합니다. 세상에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막 흔들렸어요.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가. 와이프가 화났던 것 같아요. 가. 그랬는데 스폰서님이랑은 상담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평생에 꿈꿨던 공사에서 일하는 연구직으로 일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메이고 뭐고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거였고 가족이 다 오면 전셋집 준다고 얘기했고 혼자 오면 사택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당을 넘어가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그 전화를 받고 스폰서님한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하 강의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스폰서님이 저 앞에 계셨어요. 얼굴을 딱 보자마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폰서님이 일로 와봐, 앉아봐, 뭐 때문에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폰서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웃으시면서 얘기했습니다. 현호 씨, 꿈꿨던 게 또 다른 직장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아닌데? 나 꿈꿨던 거 이거 아닌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수자항공사 가는 이 선배한테 얘기해서 저 거기 지금 직장이 더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선배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 선배, 저희 대학원 선배한테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갑자기 빵꾸가 나서 뽑게 됐어. 현호 정리해갖고 보내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배님, 제가 와이프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5분 정도 있다가 저의 친한 선배가 전화가 딱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자마자 욕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야, 막 하면서 너 지금 아메이 한다고 대학 교수 안 한다고 얘기했니? 네. 너 욕을 막 하고 딱 끊었어요. 또 다른 선배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벌써 소문이 다 났죠? 또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막 웃으면서 그 선배가 너 아메이 한다고 대학 교수 안 한다고 했다며. 네. 커피나 한잔 하자 라고 해갖고 안양에 있는 롯데리아로 갔습니다.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마이스토리를 막 하고 했더니 선배가 막 웃으면서 우리 누나도 아메이를 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일어서서 내일까지 더블X 3개 갖고 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더블X 3개 주문받았어. 응? 여러분, 이 행복의 크기가 대학 교수 된 것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신념이 생긴 겁니다. 누구와 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저는 그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어떠한 것들이 와도 여러분 아메이랑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즈니스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요, 아메이를 성공하기 위해선 여러분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였을 때 내가 그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했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결과 아니면 더 큰 핀이라고 하는 그 결과들도 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게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도요 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결과물만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으로 변화를 하는 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창업자의 책, 여러분들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 써 있는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여러분 하고 계시죠. 누군가를 돕는 일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을 뽑아야 될 일이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스폰서, 여러분들 그룹의 시스템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 제가 저를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 됐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스스로 돕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한 시간 관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 시간대 아메이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했고요. 6시에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 시간대 비즈니스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부족한데 어떻게 성공하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타임 다이어리라고 해서 저의 하루를 30분 단위로 썼습니다. 어느 책에 나와 있었어요. 어느 책인지 기억 안 나요. 책을 읽었는데 책에 그렇게 쓰면 나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0분 단위로 뭘 하는지 적었어요. 다 적고 3일 적고 일주일 적으라고 얘기했는데 3일 적고 안 적었습니다. 안 적은 이유는 너무 한심해서 안 적었어요. 왜 이렇게 커피는 많이 마시는지, 직장 생활하면서 왜 화장실은 하루에 3-4번씩 가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왜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있는지, 왜 짤은 그렇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때는 숏폼이요, 지금은 숏폼, 그때는 짤이었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 적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소속된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요, 채 3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뭐 하냐면 일하는 척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 팀장님 뭐 하나 보고 막 일하는 척하고 잠깐 뭐 하다가 뭐 유튜브 조금 보다가 일하는 척하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메이 기준을 놓고 다 바꿨습니다. 아침에 저는 출근해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일과가 다 똑같았어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11시 반까지 그날 해야 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요. 싹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점심을 뭐 먹을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뭐 했냐면요. 공부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책을 봤고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들었고요. 직장에서 급하게 처리되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직장생활 8시간 풀로 하면 잘할 것 같죠? 3시간 집중해서 하면 훨씬 더 잘합니다. 집중해서 제가 회사 일을 했더니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8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집중해서 제가 하는 3시간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 매일 했던 게 있습니다. 저는 퇴근하기 전 1시간 동안은요, 회사 전화도 안 받고 뭘 했냐면 아메이 워밍업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메이 바로 이야기 안 나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아메이 이야기를 할 때요, 내 마음속에서 워밍업 안 돼 있으면요 아메이 얘기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1시간은 책을 읽던가 오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시가 딱 되고 나면 뭐예요? 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바로 만난 사람과 아메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매일매일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도왔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되는 시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쌓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쌓지 않으면요 그냥 아메이 그냥 좋아, 아메이 제품 좋아, 뉴트리라이트 좋아, 먹으면 좋아,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매일 내가 공부하는 시간, 내가 무언가 정보를 쌓는 시간들을 쌓고 났더니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했을 때 뭐예요?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뿜뿜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그룹에서 건강 트레이닝이라는 게 발표하는 걸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할 때
20대 친구들이랑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2030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껴주셨어요, 2030. 그래서 20대 친구들이랑 발표할 때 제가 뭐 이런 거 발표 갖고 뭐 대학교에서 뭐 강의도 했었고 뭐 공부 좀 해서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발표를 하는데 저를 마지막에 시키셨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20대 친구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점점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 저렇게 못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나 저렇게 못하는데? 완전히 마음이 새가슴이 돼갖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그때 강남교육장이었어요. 강남교육장에서 발표를 하다가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머리가 새하얘져갖고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을 때요, 심장이 너무 뛰어갖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앉았더니 스폰서님이 나오셔서 그랬어요. 쟤 아파서 그래. 이랬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건 다른 일이다. 내가 기존에 있었던 사회에서 있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여기선 새롭게 시작하자. 완전 제로 세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배우자. 그래서 20대 친구들한테 가서요, 발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20대 친구들한테 가서 건강 공부도 배우고요. 20대 친구들이랑 사업 설명하는 것도 배우고요. 정말 제로 세팅에서 배웠습니다. 그 배우는 것들이 나한테 다 쌓여질 거고 내가 그렇게 여기서 배우는 걸로 성장하면 나는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가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가꾸는 사람, 요즘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건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를 가꾸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메이 제품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 이스프링 말고 막 사업을 할 때 이스프링을 막 전달하러 갈 때였어요. 저희 직장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들한테 좋은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좋은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요, 믹스커피를 여기 있는 그 정수기 있잖아요. 타사 정수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타갖고 타는 게 없더라고요. 비닐으로 막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다 듣고 나서 네가 지금 먹은 물이 네가 설명한 그 나쁜 물이다, 이 자식아.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나를 정말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건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아메이 사업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더 좋아져야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운동하기도 하고요.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뉴트리라이트도 정말 잘 챙겨 먹었습니다, 여러분. 뉴트리라이트 여러분들 전달하시다 보면 뭐예요? 효과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느끼기에 마음속에서 이거 이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꾸준히 드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때 식사 때 챙겨 먹는지 보셔야 됩니다. 정량, 그쵸?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과에 맞춰서 잘 드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먹으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효과 있습니다. 저는 그 증명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를 가꾸는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 스스로 돕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게 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성공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성공이라는 게 결과로서는 안 만들어져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소비자가, 내가 만나는 나의 사업 파트너가 나를 예측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교육장에 있는 파트너, 우리 소비자가 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찾아오는 아메이 사업가,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문현호는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나의 주변 사람들이 예측하기 시작하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내 옆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안정적이어야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편안함을 줄 수 있고요. 그 편안함을 줘야지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반복 만남으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내가 나를 돕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까 그 쌓았던 영향력들이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가게 되고 내 주변에 그 안정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 둘씩 더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결과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사업가라는 것, 내가 나를 돕는 사업가가 됐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ABO가 저는 그제서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 하는 문현호라고 이야기하는 것, 문현호가 하는 아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그냥 아메이 하는 문현호는 사람들이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돕는 게 완성돼서 믿음이 있고 예측 가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네가 하는, 문현호가 하는 아메이는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더 호기심을 갖고 나를 바라봐 주게 되고요, 더 아메이를 좋은 방향성으로 생각해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변화에 대한 것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다음 핀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핀에 대한 성장을 도전을 안 했을까요? 도전했겠죠, 여러분.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싶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싶고, 저기 앉아 계시는 큰 리더님들처럼 오디오를 여기 계신 분들 걸 맨날 들으면서 되고 싶다고 저도 많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 됐을 때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아직 뭐예요? 그 핀으로 변화하지 않았구나.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습으로 변화해야지만 그 결과물은 따라오는 거구나.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과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요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만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 제가 아메이에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는 아메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술을 잔뜩 먹고 절 찾아와 갖고요,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시켜갖고 박사를 만들어놨더니 아메이를 한다고 저한테 막 울면서 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저한테 매니아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얘기입니다. 형이 하는 아메이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의 변화가 완성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이 선택한 아메이 자체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 다르게 보는 것들이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44살에 정년을 16년 앞두고 회사에다가 3월 8일 날 명예퇴직원을 냈습니다. 재밌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손으로 대충 써서 낸 게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컴퓨터로 막 타자를 써갖고 냈는데, 저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3월 7일 날 삿포로 리더십 갔다가 왔어요. 삿포로 리더십에 가기 전부터 쓰려고 했는데, 제가 삿포로 리더십 가 있는 날 명예퇴직 공고가 나서 아침에 출근 8시 30분에 해서 책상에서 출력해서 손으로 끄적끄적 적고 사유는 안 적었어요. 그냥 냈어요. 해갖고 냈어요. 옆에 있는 팀장님한테 저 명예퇴직 내려가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뭔 말이야? 그래갖고 명예퇴직 한다고요. 그랬더니 너 잠깐 앉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의 또 마이 스토리를 그 자리에서 팀장님을 앉혀놓고 제가 있었던 아메이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저는 명예퇴직원을 내려갔습니다. 명예퇴직원을 냈을 때 학교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16년을 남겨놓고 다른 선택했잖아요. 남들이 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제가 아메이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퇴직하기 전날 저한테 이런 선물 100개를 학교로 보냈더라고요. 서프라이즈하게. 뭐냐면 소중한 추억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문현호 드림 이런 거를 호두 강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회사에 돌리고 퇴직하라는 거예요. 돌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퇴직한다고 저 명예퇴직해요 그러고 전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저 퇴직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퇴직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저희 인사담당 부장님이 인사담당 이사님께서 너 일로 와 앉아봐. 또 앉았습니다. 내가 35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너처럼 웃으면서 퇴직하는 놈을 처음 봤대요. 그 제가 7년 전부터 이사님 몰래 아메이를 했습니다. 이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만둘 건데. 아메이에서요,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다른 선택이 만든 자유가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아메이를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선택을 했고요. 남들이 다 못하는 선택을 저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메이에서 나온 수입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안에 또 다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아침 나가는 거 제가 배웅해 줍니다. 정말 좋아요. 아직 사춘기 오기 전이어서 인사해주고 쟤는 사춘기 와서 한 번도 제가 사진 찍는데 스토리에 올리는 줄 알고 인사를 한 번도 안 해줍니다. 근데 매일 찍습니다. 잘 가. 근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그만하는데 요즘은 둘째도 안 해줘요. 사춘기가 이제 슬슬 와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집에서 먼 고등학교가 있어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학이 너무 멀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막 고민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뭘 고민하니? 아빠가 매일 태워다 줄 건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애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싫어!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웃는 건 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메이를 선택해서 있는 그냥 아빠가 노는 아빠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으니까요. 아이한테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보다 네 하고 싶은 거 찾아. 나랑 놀자. 맨날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은 바로 여행하는 삶입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여행을 그만뒀을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여행을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퇴직을 딱 했더니 친구가 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여행 가? 혼자 여행 가? 미국 여행 가? 유럽 여행 가? 어디 여행 가? 계속 저한테 와갖고 얘기합니다. 너 여행 안 가? 너 힘드니? 퇴직금 받아서 어디다 썼니? 왜 여행 안 가? 막 이렇게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서 여행 갔던 거 이런 거 사진 보내주고 계속 갈 거야. 그만 얘기해. 제가 그러고 나서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곳은 갔다 온 거고요. 파란색은 앞으로 갈 곳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에 푸꾸옥 가고 5월 달에 큰딸 때리고 지중해 크루즈 가고 12월 달에 시드니 가고 4월 달에 포르투갈 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를 만나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아메이 사업 초대했는데 안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뭘 오해하나 본데 난 너랑 아메이 사업을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하고 뒤돌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만 되면 전화 옵니다. 밥 먹자고. 제가 요즘은 좀 튕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원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다른 선택이 여러분의 결과가 만들고 내가 변화하면 뭐예요?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도 언젠가 저와 함께 아메이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행에 있는 삶을 살고 날고요. 지금 제가 아메이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아메이의 다이아몬드가 그 결과의 끝이어서 이 결과의 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강하게 품어졌습니다. 그 강하게 품어졌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알미입니다.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로잉 랩, 마이크로바이옴, 그쵸? 마이 웰리스 랩, 그리고 20% 라이드. 많은 것들 여러분들 아메이에서 제공되는 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비전 웰리스, 비전 보너스, 그리고 뭐예요? 비전 트립.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여러분들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일한 것이 여러분들 희망으로 품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제 희망으로 가슴 안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7년 전의 선택이 분명히 있었고 그 7년 전의 선택을 믿었을 때 제가 그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는 그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을 가진 자에 대한 보상은요, 바로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꿈꿉니다. 내가 파트너와 함께 가는, 그쵸, 호주 케언즈.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가는 많은 여행들, 제 삶이 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요, 신념으로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들 가슴 안에, 여러분들의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룹, 그리고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마케팅의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회계년도 이제 9, 10, 11월 지나고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12월이 시작되는 이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도 열심히 도전하시고 결과 만들어 가시면서요, 여기 계신 많은 리더님들과 호주 케언즈에서 뵙는 날을 꿈꾸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